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원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인 문화선책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 네. 뒤에 줄이 뭐예요? 금줄이죠. 금줄. 생일날. 금줄에 쳐요? 아이 태어날 때 치거나. 애 태어날 때 저 이른바 그 저 부정 타지 말라고 금줄 다는데 그건 우리 흔히 이제 미신, 뭐 속신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만은 오늘은 생일에 대한 한번 속신에 대해서 일종의 미신이죠. 한번 한중인 문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치 얼마 전 그 보도가 나왔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며칠 전에 환갑을 맞았습니다. 이 양반이 60년 12월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서울에 있는 충안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충안고등학교에 3륜이 있었대요. 이게 이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3명이 있었고 이 3명이 공히 다 2사람은 서울법대, 한 사람은 고려대 법대 갔고 이 3사람이 다 보면 이제 다 사법고시에 갔고 했는데 최근에 또 한 사람이 또 돌아가셨다고 그러죠. 뭐 아무튼 세 사람이 40년 지기로 이렇게 끈끈하게 우정을 이렇게 이어왔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 세 사람 모두 다 또 12월생이랍니다. 참고로 저도 12월생입니다. 저는 58년 12월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윤홍근 변호사가 불의 사고로 뭐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서 그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도 유독 그 상가만은 가서 뭐 저녁에 술잔을 기울였다 나오죠. 그래요. 그 이제 보면은 이제 12월 이제 생일 이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 생일에 관한 속신을 얘기하는데 정의 생일이라기보다는 이제 탄생과 뭐 생일 이런 거죠. 아까도 이제 여기 이제 금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미역국 먹잖아요. 그 미역국 왜 먹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미역국을 먹는 거는 풍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미역이라든지 이거 살 때 값을 깎으면 1년에 들어오는 운도 깎인다. 이런 거는 속신이 되는 거죠. 미신, 속신. 근데 쉽게 그리고 또 뭐 산모에 관해서도 미역을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산모에게 드리는 그 미역국 끓이는 미역은 부러뜨리지 않습니다. 그걸 부러뜨리면은 산고가 심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은 속신인 것이죠. 참고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86세신데 평생 50년 가까이를 갖다 조산소를 하셨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평생 한 2만 명 가까운 아이를 낳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보면 저 시험 보는 날도 꼭 미역국 먹고 왔으시면 근데 그 시험 보는 날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 이런 것도 속신이죠. 근데 아까 미역을 부러뜨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미역을 갖다 미역 길이가 보통 이렇게 말린 미역의 길이가 한 이만 있습니다. 거의 한 1m 가까이 돼요. 근데 이놈을 갖다가 사실은 부러뜨립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물에 뿌릴 수가 없거든. 참고로 애를 낳고 나면 미역국 먹으면 굉장히 회복이 빠른데요. 애 낳기 전에 미역국을 먹으면 산모가 애를 낳는데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모르셨죠. 그러니까 미역에는 요오드 성분이 결국 그 자궁 수축을 자궁의 뭐 수축인지를 돕는답니다. 그래서 애를 낳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벌어진 자궁을 빨리 회복시키는 거는 좋은데 자 생각해보세요. 애가 나오려면 벌어져야 되잖아요. 자궁이. 근데 미역국 미리 먹어놓으면 자궁이 다친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속신에도 보면 애 낳기 전에 산모가 미역국 먹으면 안 됩니다. 애 낳은 산모가 먹는 거지. 속신이군요. 정말로 속신이. 속신이 과학입니다. 그래요. 근데 어떻든 그 우리나라가 그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 건 이제 그 서경이라고 초한기라는 책을 쓴 당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고래가 아이를 이제 새끼를 낳잖아요. 그 뒤에 상처를 아물기 위해서 미역을 먹는 거를 보고 미역을 먹었다 하는 기록이 그 사람 당나라 때니까 뭐 거의 신라 때 고려 그 1400년 전쯤 8세경으로 봐야죠.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고 네. 그 과정에 대해 속신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징크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만수 선수 같은 경우에 뭐 중요한 경기가 있으면은 속옷을 갖다 까꿀로 입는다. 그러면 뭐 좋은 경기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개인적인 징크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관습화되고 전통으로 이렇게 사회적 전통이 됐을 때 이제 합집합이 돼 속신. 그거를 이제 속신. 근데 미신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미신은 그걸 폄하해서 하는 얘기지. 좀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요. 이것도 물론 과학성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보면 당나라 때 고래가 미역을 먹는 걸 보고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보면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잘 안 물어요. 근데 미국 사람은 미역국 안 먹습니다. 참고로. 근데 우리 마치 이 금줄 봤습니다만 돌대 팥떡하고 수수경단 먹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동양 삼국의 어떤 색채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음양 오행에 이제 기초를 오방색 봐야 되는데 그 이제 오행으로 붉은색은 화잖아요. 화죠. 화는 그 양기 아닙니까? 양기죠. 그러니까 불의 그 색이 되는 거고 양기의 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기가 흥할 때는 음기가 위축되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래서 양기를 북돋으면 음기를 이제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붉은색의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아이가 뭐 이렇게 탈 없이 잘 자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둔 집안도 이렇게 번성한다. 이런 겁니다. 그게 일본에서도 우리는 이제 팥떡을 이제 수수 팥떡이라든지 경단을 만드는 데 있어. 일본은 팥밥을 그렇구나. 옛날에는 이제 그게 그 쌀도 붉은 쌀이었거든요. 근데 그 에도 시대 때 개량이 되면서 이제 흰 쌀이 됐는데 그 뒤로는 팥을 넣어서 밥을 짓는다고 합니다. 일본은 그렇고 중국도 그런가요? 예, 중국은 그 뭐 음식은 원래 붉은 쌀은 중국 사람들 붉은 거 좋아하잖아. 음식은 붉은색으로 계란을 만들어서 완숙해서 그거를 아이한테 줍니다. 세 나라가 그 생일날 먹는 음식의 색깔은 종류는 다르다 하더라도 색깔은 다 비슷하죠. 붉은색을 먹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벽사의 색이다. 벽사가 삿된 기운을 갖다가 물리치는 벽사의 기운이다. 그래요. 근데 중국 얘기하셨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으면 3.7일, 100일, 그다음에 돌 이러는데 중국엔 첫 달 행사가 있다면서요. 우리 100일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요? 그게 30일 되는 날 그 이제 잔치를 해주는 것인데 그때는 이제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아주 거창한 잔치를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가난한 집에도 그때 달걀이 귀하지 않았죠. 아주 귀한 거죠. 그렇죠. 아무리 가난한 집에서도 반드시 달걀을 완숙으로 붉은색으로 띄게 해서 이렇게 나눠 먹었다고 하죠. 그래요. 그 붉은색 그 속옷을 또 그렇게 선물합니다. 홍준표인가요? 홍준표 전 대표가 보면 늘 빨간 반스 입고 다니잖아요. 유명하죠 그걸로. 그게 또 하나의 개인적인 징크스가 될 텐데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워낙 붉은색을 좋아하고 이게 뭐 붉은색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특히 생일날은 반드시 이 붉은색 속옷을 이제 선물을 하고요. 그것은 남녀가 상관없이 붉은색을 입는다. 근데 인구가 이제 그런데 13억쯤 되죠. 근데 아마도 1억 이상은 그 빨간 밭을 입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얘기를 하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때 얘기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중국에 대해 속옷 수출하는 기업에서 거의 25%에서 30%가 빨간색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또 생일 풍속이 있는데 중국은 내가 소띠면 돌아오는 소띠 해 12년 12 간지의 자기의 해야 되면 그 해는
불길한 해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아니고 중국이요. 중국이. 네. 그래서 그 불길함을 막기 위해서 네. 그 빨간 속옷을 지금은 빨간 속옷을 입는데 옛날에는 네. 빨간 허리띠를 메고 빨간 실로 팔찌나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근대화되면서 이게 속옷으로 네. 이게 바뀐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붉은 이 속옷을 네. 그 행운의 부적이다라고 이렇게 칭을 하죠. 아까 달걀도 그 부적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먹는 음식이나 또는 이런 빨간색 속옷이나 이런 것들이 부적이 되는 거죠. 근데 부적의 특성을 좀 생각해 보면 그게 네. 쉽게 납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부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악귀를 막는 장벽이고 네. 또 기람을 이제 좋은 일을 복을 이런 거를 부르는 초청장이라고. 네, 초청장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이러면 네. 그 부적의 효염이 네. 현저히 떨어지고 안쓰만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적이라는 것은 은밀한 것이고 부적의 기운도 은밀하게 좋은 기운을 주는 것인데 네네. 그러니까 남에게 숨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옷 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알아서 감추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아예 속옷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다 복자를 쓴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뭐 합격이면 합격이든지 돈이면 제자를 쓴다든지 네. 이래가지고 속옷 자체가 지금은 부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오늘 처음 한 게 있는데 아까 우리 김 의원이 보내준 거에 중국의 본 한자로 본명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게 네. 그 버닝낸이라고 해가지고 네. 12년마다 맞는 그것을 네. 12간지에 불길한 날 새로 맞는 그 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환갑이 제일 불길하겠네. 네, 어떻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네. 윤석열 총장 보니까 불길하네. 그런데 네.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네. 그 꾸어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자로 쓰면 지나갈 과자에다 연자를 예. 쓰는데 관연. 그 옛날의 그 전설에 의하면 이 연이라는 게 괴물입니다. 지난번에 한 몇 달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예. 연이라는 괴물이 있다. 괴물이요. 예. 근데 이 괴물은 꼭 섣달 금음날 내려와가지고 네. 해코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을 해치고 잡아가고 이러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뭐 피하다가 네. 어떻게 우연스럽게 이 연이라는 괴물이 폭발음을 싫어하고 붉은색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돼서 해가 바뀔 때가 되면 폭죽을 터뜨리고 빨간색으로 이제 집안을 이렇게 치장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설날하고 생일하고 그것도 다 아까 얘기했던 관연 아닙니까? 그렇죠. 해를 넘기는 의 개념이 되니까 그 생일이나 설날이나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속옷도 그냥 꼭 붉은색으로 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 일본 같은 경우는 매년 우리는 보면 이제 뭐 돌이다. 다음에 쭉 지나서 이제 보면 저 환갑, 미수, 희수 뭐 이러는데 일본은 매년 기념일이 있다시피 하다면서요. 예. 아니요, 매년 있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다 그런 이제 중요한 생일 잔치들이 있죠. 다 의미 있는 잔치를 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 3살 때, 3살 때, 5살 때, 7살 때, 그러니까 3, 5, 7, 산고 니치라고 하는데 산고니치. 예, 그거는 뭐냐면 아주 성대한 생일 잔치를 해요.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다. 잠깐만. 해서 만으로 안 만이죠. 만 3세, 5세, 7세. 걔네들은 그 우리랑 생일이 다릅니다. 서양식으로 따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만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3살, 5살, 7살 때 아주 큰 잔치를 해주고요. 그런데 그 잔치 때 그 아이를 위해서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부채입니다.
부채. 예, 그것도 속신인데 예. 귀신이 뭐 나쁜 악귀가 이렇게 몰려오면 이 부채로 날려버려라. 날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악귀가 물러가면 그 자리에 이제 복이 차지하는 거니까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또 생일날 어른들 특히 생일날도 네. 예, 부채를 이렇게 선물을 하죠. 그러니까 어른은 우리가 같이 뭐 이제 환갑 다 있습니다만 특별히 357 챙기고 어린 아이들은 357 생기고 우리처럼 뭐 그 환갑, 미수, 희수, 백수 이런 건 다 챙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하나가 있는데 네. 일본 사람들도 빨간 속옷을 선물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음탕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양의 그 음양 오행에 의한 네. 어떤 색깔의 관념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네. 환갑 날만 속옷을 선물합니다. 빨간 속옷. 불간 사람. 예. 일본 사람들이. 예. 일본 속담에 네. 그 12간지를 5번 맞으면 그날이 이제 환갑되는 그렇죠. 해죠. 네, 맞네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된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는데 네네. 그 어린아이라는 거는 회춘을 뜻하거든요. 네네. 그 어린아이가 될 때 뭔 뜻인지 속옷을 시뻘건 빨간 걸로 하면 이제 단전에 예. 기운을 주어서 혈액순환을 도와서 네. 이렇게 회춘을 하고 장수한다 하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 뭐 속설하니까 뭐 속설이 이제 본 풍습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장수를 기원하면서 국수를 먹잖아요. 뭐 그거 일본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건 이제 뭐 어쨌든 국수라는 게 가닥이 길기 때문에 장수의 음식이 됐고 아예 중국에서는 생일날 먹는 국수를 장수면이라고. 그도 우리 한번 다뤘잖아. 장수면도 있지만 그 한 줄짜리 면이 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예.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그 이름 흉내내 가지고 옛날에 예. 그 뭐 프랜차이즈인가요? 네네. 장수 국수라고 그런 것도 있었죠. 그래요. 이번에 마침 보니까 저 2개월 정직당에서 저 씁쓸하게 보니까 진돗개 끌고 왔다 갔다 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나 또 많은 또 지지자들은 보니까 대검 정사 앞에서 떡도 케이크도 잔치상을 차려줬죠. 환갑 잔치상을.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그 환갑 맞았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나 포인트로 잡아서 생일, 삼국 생일에 대한 속신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